딕테 차학경 폴림니아 성시 그녀는 이 우물에서 물을 한 번 마셨던 것을 기억했다. 한 젊은 여인이 홀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 그녀 옆에 서 있는 2개의 커다란 항아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멀리 걸었던 것을 기억했다. 마을의 우물까지는 꽤 먼 거리였다. 때는 여름이었다. 태양은 더욱 이른 시간에 빛나고 기온은 빨리 거의 단번에 올랐다. 그녀의 어머니는 강한 광선을 피하도록 머리에 쓸 흰 수건을 주었었고 얇은 직물에 윗저고리를 주었는데 그것도 하얀색이었다. 땅에서 열기가 올라 길에 분명한 선을 희미하게 한다. 먼지 한 개가 땅과 하늘 사이에 머물러 불투명한 막을 이룬다. 풍경은 그 막 속에 존재한다. 그것의 다른 쪽에 그리고 그 너머에. 멀리서 보기에 그 형체는 동작의 윤곽을 그린다. 그것의 경제성. 우물에서부터 항아리까지 불필요한 동작이 없이. 두레박을 우물 안으로 내리는 반복. 아무 생각 없이도 자라는 숙달된 몸짓. 그녀는 그것을 정확성과 속도를 가지고 실행한다. 그녀 역시 수치 많은 검은 머리에 하얀 수건을 썼고 등 뒤에 따아서 하나로 묶은 머리는 그녀가 우물에 기댈 때 앞으로 넘어오곤 했다. 그녀는 물에 젖지 않도록 주름 잡아 맨 치마 위에 앞치마를 둘렀다. 우물에 접근하자 소리가 들린다. 나무 두레박이 물에 떨어지기 전에 우물 안에 벽을 치는 소리가 우물 속에서 울린다. 대지는 공허하다. 밑에. 그녀는 그녀 앞에 가만히 서 있는 어린 소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가 느린 속도로 우물을 향해 걷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왼손에는 조그만 하얀 보퉁이를 들고. 우물에 도착하자 그녀는 꼼짝 않고 멈추었다. 더 이상 발걸음을 떼어놓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한마디도 없이 그늘진 곳을 찾아 주저앉았다. 우물의 가까움이 그녀를 시원하게 하는 듯했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잠깐 눈을 감았다. 먼지와 더위가 눈 속에서 부풀어 올랐고 그녀는 시선의 초점을 뚜렷하게 맞출 수가 없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우물을 싸고 있는 돌들 위에 흩어져 고인 작은 늪들과 거기에 비치는 빛을 보았다. 둘째 항아리가 거의 가득 찼다. 그녀는 어린 소녀가 몇 마디의 말을 하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고 그 말 사이에 중간중간 동등한 기간의 멈춤이 끼어있는 것을 들었다. 마지막 말을 하면서 그녀의 입은 벌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기가 말을 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듯 했다. 그녀는 여인이 두레박을 들어 올리자 돌 우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각 동작을 눈으로 따르고 있었다. 여인은 두레박을 우물의 담 위에 씌워놓고 앞치마 속에 손을 넣어 조그만 사기 그릇을 꺼냈다. 그릇에 이가 빠진 부분은 오랜 시간으로 때가 묻었고 그릇의 바닥까지는 금이가 있었으며 바닥은 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릇을 두레박 속에 담가 가득 채웠다. 그녀는 그것을 어린이에게 마시라고 주었다. 그녀는 액체를 빨리 마신다. 대지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욱 서늘하다. 그녀는 여인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더욱 맑아졌다. 그녀는 여인이 미소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썹이 양쪽 관자놀이 쪽으로 부드럽게 반달 모양을 그렸다. 그녀의 눈은 검었고 그 눈은 검은 속에서 빛나고 있는 듯했다. 그 아이는 제자리에서 그녀에게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팔은 무릎을 감싸고 그의 작은 손바닥은 그릇의 원형을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다. 젊은 여인은 그녀에게 왜 집을 멀리 떠나느냐고 물었다. 아이는 몹시 앓는 어머니를 위해 이웃 마을에서 약을 구해 가지고 가는 길이었다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른 새벽부터 걸었는데 멈추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피곤하고 목이 말라서 우물가로 온 것이었다. 여인은 귀 기울여 들었고 아이가 이야기를 끝냈을 때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나선 그녀는 바구니를 가져다가 그녀 옆에 앉았다. 바구니는 여러 개의 주머니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녀는 검은 끈으로 맨 주머니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것들을 그녀의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치료제인데 그녀는 그녀에게 가져다 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을 벗어 무릎 위에 놓았다. 그녀는 그릇을 들고 약을 꼭 그 그릇에 담아 드려야 한다고 했다. 설명을 마친 후에 10번째 주머니와 그릇을 그녀가 주는 선물로 간직하라고 했다. 그녀는 흰 그릇을 흰 헝겊 한가운데 놓았다. 빛은 각기의 흰색을 영롱하게 만들고 그릇을 보라색으로 둥글게 감싼다. 그녀는 모든 봉지를 그릇 속에 넣고 그 다음 헝겊에 두 대각선 모퉁이들을 잡아 한가운데에 메어 조그만 보퉁이를 만들었다. 그녀는 보퉁이를 아이에게 오른손으로 잡도록 건네주며 빨리 집으로 가라고 말했다. 멈추지 말고 그녀가 일러준 것을 모두 기억하라고. 아이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일어선다. 그녀는 그녀에게 깊이 절한다. 그녀는 빨리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전보다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얼마 후 그녀는 우물가의 젊은 여인에게 손을 흔들려고 돌아섰다. 여인은 벌써 우물에서 떠났다. 그녀는 돌아서서 모든 방향을 둘러봤지만 그녀는 아무 데도 없었다. 그녀는 멈춤에 대한 말을 기억하고 뛰기 시작했다. 벌써 해는 서쪽에 있었고 그녀의 마을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집에 가까이 오자 보퉁이의 무게를 감지하게 되었고 그것을 들고 있던 손바닥에 따뜻함을 느꼈다. 창호지 문을 통해 황혼이 들어섰고 작은 촛불의 그림자가 가물거리고 있었다. 엄마, 나를 창문으로 올려주세요.
그의 시야로부터 너무 높이 올려다보는 어린아이. 유리창 사이로 어떤 영상이 이제 검은색들, 회색들의 희미함. 그녀의 시야 위에 머뭇거리는 단지 그녀의 그림자들. 머리는 가능한 만큼 뒤로 젖혀졌다. 나를 창문으로 올려주세요. 하얀 창틀과 그 사이 유리. 이른 황혼 또는 여명의 빛이 어두울 때 선은 그림자에 지워지고 집들은 지나가는 빛에 그림자 우물을 들이울 때 짧다. 밤을 향해 모두 짧다. 골목길은 마지막 집 뒤로 모퉁이를 돌아가는 끝없는 길. 담벽들, 손으로 만든 돌 벌집들 하나하나가 금빛을 품고 광선의 흰색을 반사한다. 창틀과 유리 사이에 아무도 없다. 나무들은 앞으로 다가올 전망을 기다리며 침묵을 고수한다. 만약에 일어난다면. 부동의 침묵을 들어올리기 위한 부단한 지킴 속에서 나를 창문으로 그 그림의 영상으로 올려주세요. 암석의 무게에 매여 있는 밧줄들을 풀어주세요. 처음엔 밧줄들, 그리고는 정적을 깨트리기 위하여 나무 위에 긁히는 소리. 종들이 떨어지자 울림이 뒤따른다. 정적을 깨트리기 위하여 무게를 들고 있는 밧줄이 나무에 긁히는 소리. 종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소리를 떨친다.